혹시 우리 친구들 방학 숙제 다 했나요? 안녕하세요, 어디든학교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방학 숙제 다 했나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통과제가 일기쓰기와 독서록을 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둘 다 쓰기 활동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쓰는 활동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중 독서록을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독서 활동이 단순히 읽는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한번 써보는 활동으로 확장시켜 나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에서 소위 말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고차원적인 활동이 쓰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독서록을 왜 쓰기 힘든지 물어보면 말로는 할 수 있겠는데 여기다가 다 쓰려니까 너무 귀찮아요. 두 번째는 쓸 게 없대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는 그 중에 뭘 쓸지 모르겠고, 적게 읽은 친구는 매일 쓰는 레파토리가 흥과놀부 또는 토끼와 거북이 이런 흐름으로 쓴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써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겠는지 전혀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부터 써야 돼요? 이 광활한 독서록이 굉장히 막막하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의 반응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 쓰기가 귀찮대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글쓰기를 지도할 때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가 길게 쓰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것밖에 안 썼어? 쓴 것보다 남은 칸이 훨씬 더 많아. 적게 썼다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 길게 늘어진 글에는 너무 격가지들이 많고 불필요한 문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쳐쓰기 할 때 그런 문장들을 싹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길게 쓰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줄거리를 쓰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의 줄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길게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이긴 하지만 쓰는 활동 자체가 귀찮은데 내가 장문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곳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곤란해요.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 또는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나의 경험을 곁들인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책은 읽었는데 쓸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독서록은 여러 가지 독서 지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 다시 말해서 독서를 하기 위한 디딤돌로 독서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책을 탁 덮고 자, 지금부터 그럼 독서록 쓰자. 그럼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막막해 합니다. 앞서 말했던 읽기 위해 쓴다라고 하는 명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쓰기 위해 읽는다. 내가 쓰는 활동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독서 지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걸 읽고 내가 뭔가를 써야 된다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우리 어떻게 읽겠어요? 조금 더 중요한 사건을 찾아보기도 하고 특히 재미있는 장면 또는 인상 깊은 장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활동과 쓰는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쓸 게 없다고 막막해 한다면 책과 독서록을 같이 펴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도 메모해보고 또는 핵심 단어도 메모해보고 조금씩 적어가면서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얘들아 지금부터 글 쓰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뭐부터 적어요?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옛날 옛적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줄거리부터 적는 거예요. 반대로 책의 내용보다 내 생각을 기술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다면 더 좋겠죠. 이때 우리 교사나 부모님께서 아이의 사고 수준을 조금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발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기억에 남는 거 없는데요? 발문에 충실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 없다, 재미없었다, 나는 그런 적 없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경우. 그러고 나면 발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다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야? 이건 답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럼 그 중요한 사건이랑 나랑 비슷한 경험 있어? 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나는 있어. 난 뉴스에서 봤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내 경험 또는 내 주변에 있었던 일들과 결합을 시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면이나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간단히 적고 거기에 내 경험을 적는 방법, 또는 주인공이나 핵심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적을 수도 있겠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떤 성격이야? 성격에 대해서 나랑 비교하거나 또는 우리 가족들이랑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고, 이 주인공이 실제로 한 말을 문장으로 이만큼 옮겨 적은 뒤에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도 멋진 글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다. 나와 내 주변이랑 이렇게 계속 결합해서 적어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조금 서툰 경우에는 이런 무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글쓰기 실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조금 좋아요. 방금처럼 교사나 부모님이 발문으로서 도와줄 수 있고, 또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독후활동지를 사용하기도 해요. 독후활동지라고 하는 건 대부분 형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백지라든지 아니면 줄만 그어져 있는 그런 종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편지지 형식이라든지 또는 4컷, 8컷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칸이 있다든지,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활동지를 제공한다든지. 활동지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제공하는 이유가 이런 활동지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어른들이나 멘토가 뭔가 깨쳐줄 만한 그런 발문을 대신 독후활동지가 해주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쓰기 너무 어려워한다면 여러 가지 독후활동지를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독후활동지가 매번 있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쓰면 좋겠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일반 공책에 글로 써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줄 무시하고 내가 형식을 만들어서 적어도 괜찮아요. 아이가 어쨌든 잘 적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 어떤 위치여야 될까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첨삭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글을 썼을 때 너 이 부분은 잘 썼는데 여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단 말이야? 좀 덜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은 굉장히 아이를 위축시킵니다. 안 그래도 적기 싫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맞춤법이 틀린 글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러면 첨삭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독서 감상문을 쓴 우리 작가님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요. 우리 아이에게 허락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쓴 글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거 아이들 마음이 조금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 조금 실수한 글자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까요? 그럼 고치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알려주면 고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검사받지 않는 느낌이 들도록 아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 어제부터 과제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개학을 앞두고 독서 감상문을 3편을 써야 된대요. 아마 일주일에 1편이었겠죠?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쓰진 않았어요.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라고 하는 반백년 전의 판타지 소설이에요. 굉장히 글밥이 많아요. 독서 감상문 쓰고 서로 바꿔보기로 했거든요. 이건 제가 첨삭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같은 위치의 독자로서 서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좋은 점이, 아이 글을 세세하게 터치하지 않아도 서로 바꿔 읽는 활동에서 본인의 것을 조금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좋은 점을 발견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은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 가족끼리 다 같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독서 감상문을 쓰는 다양한 방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독후활동지는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독서 감상문을 쓰면서 우리 아이 글쓰기 실력도 한번 쑥쑥 키워보시고, 남은 방학 그리고 남은 방학 숙제 마무리도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